장이 시작이 되고 11시 11분 이제 중반으로 가고 있습니다. 주요 종목 몇 개를 살펴볼 건데요. 화이자 관련주를 좀 보려고 그래요. 제일약품 먼저 볼게요. 오늘이 주봉의 첫 시작이죠. 일주일 월요일 중에 하나니까 주봉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을 보면 이렇게 제가 박스권을 걸었는데 여기를 이탈하면 안 돼요. 근데 이번 주 월요일 시작을 요 위에서 했습니다. 이탈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하고 또 출발 선상은 일단은 좋은 거예요. 일단 장 후반이 돼야 봐야 알지만 일단은 상황은 괜찮습니다. 가장 추세 이탈을 확정지는 5주선을 이탈하면 안 되고요. 저번 주에 저가인 이거 먼저 이탈하지 않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7월 달에 고가가 71,700원인데 그 밑에까지 깨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자리를 잘 지키고 있고요. 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전고점 위에서 잘 버티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깨면 안 되고요. 이 자리를 언제 왔다 갔냐면 금요일장에 잠시 왔다 가서 이 자리를 단단히 지키고 있습니다. 아직 화이자에 대한 그 이슈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오늘 10일선을 회복해주고 5일선을 타고 올라간다면 화이자가 이제 FDA에 승인 신청을 하고 결과가 나오면 한 번 더 슈팅할 확률이 있고요. 어디까지 뉴스일 뿐이니까 객관적으로 차트를 정확히 보고 판단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앞으로 그런 이슈가 살아있다는 것 정도는 알아두면 좋겠죠. 이거랑 같이 움직이는 친구 중에 제일파마홀딩스를 볼게요. 똑같습니다. 주봉을 보시면 첫 주니까 이렇게 주봉 변곡점 위에서 놀고 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변곡점 위에 놀고 있다는 얘기는 이 밑에 작업을 끝내는 거기 때문에 이 밑으로 다시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버티고 있고요. 역시 추세의 하락을 확정짓는 5주선 위에서 잘 버텨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요. 제일약품하고 같이 움직여주는 친구이기 때문에 제일약품이 이렇게 화이자 관련해서 이제 임상 통과라든가 승인이 통과됐다 이런 뉴스 한 방으로 얼마든지 추가적으로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주식입니다. 우리바이오하고 우리바이오를 먼저 볼게요. 우리바이오를 보시면 지켜야 될 선을 잘 지켜주고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최고점 이 자리 여기를 이탈하면 안 되고 일단 단기상 가격으로 말씀드리면 4,575원이 돼요. 가격 이탈은 안 되고요. 그리고 또 5주선까지 밀리게 되는 위험성이 있으니까 5주선에 이탈을 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일봉에서 보시면 역시나 이렇게 제가 선을 미리 거놨죠. 저번에 한번 말씀드릴 때 고는 선이라 변하지 않아요. 이런 선들은 중간중간 변하면 의미가 없죠. 그때그때 말이 틀려지는 거니까. 그렇지만 차트는 나와 있는 과거고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즉 우리바이오는 이 자리 이탈을 안 해야 되는데 기술적으로 이평선은 11선이 돼요. 그래도 11선을 이탈하지 않고 잘 딛고 돌아 나가주면 아까 똑같이 화이자 관련주를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KPS 생명과학을 볼게요. KPS 생명과학을 보면 이날 11월 13일 대량 거래가 터졌는데 이 저가를 이제 이탈하면 안 돼요. 그러면 추가적인 하락이 이어지는데 오늘 역시 저 위에서 출발하고 있고 또 가장 중요한 5일선의 회복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슈가 살아있다는 얘기죠. 거래량도 적당히 실려있기 때문에 크게 쉽사리 밀릴 것 같진 않아요. 가장 중요한 주봉을 보시면 역시 저번 주에 종가를 훼손하지 않고 있어요. 가장 기본이 되는 차트의 기본이 되는 좋은 패턴은 전일, 전주, 전월의 종가를 훼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그전 고가인 다시 34,000원대 이걸 올라설 수 있는 그런 좋은 패턴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화이자 관련주는 개인적으로 저한테는 좋은 찬스가 됐고요. 또 하나가 그 이슈가 아직은 살아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기술적으로 깰 자리 깨면 그냥 짧은 수익이라도 실현하고 나오면 그만이니까 크게 어렵거나 문제될 건 없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그 매수한 종목들의 리뷰를 한번 할게요. 매수하고 또 촬영을 했던 거 이런 종목에 대한 리뷰를 해보면 일단 안암전자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죠. 요때 동그라미 쳐놓은 날 그래서 매수 맥점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날 11% 오늘 7%까지 갔다 온 상황이고요. 지금 출발 선상 자체가 이 변곡점이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한 겁니다. 제가 이날 변곡점 돌파를 했기 때문에 안착하는 자리가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오늘 시가가 딱 안착하는 자리였어요. 굉장히 좋은 거고 주봉의 첫 주에서도 역시 이번에는 이제
120주선 위에서 깔끔하게 출발하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월봉에서 바닥 탈출형이기 때문에 크게 두려울 것도 없고요. 또 하나가 삼천당제약인데 이렇게 쓰리 바닥을 잘 때린 후에 오늘 깜짝 놀랐더랬죠. 제가 지금 황금선에 이쁘게 안착하는 모습입니다. 이 황금선에 오늘 안착만 잘 해주고 내일 양봉이 떠주면 좋은 상승이 기대되는 주식이고요. KNN도 마찬가지입니다. KNN도 제가 황금선 단체에서 매수를 진행을 했고요. 여기서 지금 홀딩 중이에요. 5일선을 이탈하지 않으면 추가 상승 여력이 보이고, 이탈한다 하더라도 요 저점짜리에 가격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 매수해서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셔도 좋고요. 주봉에서 보시면 이 지금 변곡점 맞고 떨어지고 있어요. 크게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역시 5주선에 이탈을 하지 않고 저번 주에 이평선 3개를 깔끔하게 뚫는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역시 기대하고 계속 오버나잇 하려고 합니다. 동국제강은 일단 오늘 1차 목표가를 찍었어요. 제가 여기서부터 사서 모으면 좋은 주식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계속 사서 모으시면, 근데 벌써 여기서부터 꽤 올라왔고요. 1차 목표가를 찍었기 때문에 물량을 어느 정도 덜어낸 상태입니다. 내일 오늘 만약 이거 위에서 끝나면 이 선이 새로운 지지선이 되고 못 뚫으면 거래량의 미비로 인해서 다시 이런 선들까지 내려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11선까지 내려올 수 있고, 저렇게 중요한 변곡점을 뚫을 땐 반드시 거래량이 수반이 돼야 그날 급상승의 원인이 되는데, 이렇게 거래량이 적으면 이 변곡점 뚫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럼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3분의 2 정도는 다 물량 매도를 처리를 합니다. 자, 3번부터 쓰고요. 역시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이 중요한 변곡점을 뚫는데 거래량이 없었기 때문에 아까 동국제강 설명드린 거하고 똑같이 다시 황금선까지 밀렸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되고요. 여기서 매수해놓고 다시 홀딩하면 또 10% 뭐 이렇게 또 가볍게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좋은 주식 될 것 같고요. 지금 5주선에 이탈을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주식이 저기 삼봉모터스인데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이격이 모여있는 10주선하고 20주선의 가격이 가깝기 때문에 크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바이넥스를 볼게요. 바이넥스도 마찬가지로 주봉에서 5주선 위에서 잘 버티고 있고요. 저번 주에 이 변곡점 맞고 떨어지는 즉기 당연한 현상이고요. 이 5주선을 다시 딛고 돌아나갈 게 중요한데, 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4일간 하락하면서 황금선을 잘 딛고 있났습니다. 그래서 이 황금선만 잘 지켜주면 역시 화이자 관련해서 언제든지, 화이자뿐만이 아니라 모더나 이런 모든 백신 관련해서도 얼마든지 고가인 34,400원까지 이렇게 한번 보시는 주식이고요. 당연히 이 지지선 깨면은 안 됩니다. 근데 깨지 않을 것 같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제일파마홀딩스는 설명드렸고요. 또 주요 종목 몇 개를 볼게요. 관심 종목에 있는 것 중에 박셀바이오, 금호산업, 피플바이오. 박셀바이오가 상한가를 갔네요. 일봉에서 보시면 60분봉에서 보시면 이 자리에서 계단식으로 하향하지 않고 바로 갔습니다. 주봉, 일봉. 이렇게 일봉에서 5일선 위에 출발해서 이제 이 변곡점까지 얼마 남지 않았고요. 내일 슈팅 나오면 이 변곡점 뚫고 안착하면 여기가 새로운 지지선이 되고, 그러고 돌파해 나가면 더 좋은 결과가 있죠. 그렇지만 어쨌거나 그렇습니다. 세력들은 쌍봉도 때리고 이제 한번 또 물량을 트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렇지 않고 또 지지받고 더 급상승을 할 수 있으니까 쭉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거에 맞게 딱 대응하는 게 중요하고, 제일 중요한 5주선에 이탈을 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렇게 보입니다. 금호산업은 아시아나항공 이슈와 관련해서 오늘도 상한가를 갔습니다. 박셀바이오하고 피플바이오는 같이 움직이죠. 이 친구는 이제 11선의 저항을 받고 있는데 반등한다면 박셀바이오처럼 이 5일선의 변곡점 요선까지도 반등이 가능해 보여요. 박셀바이오 피플바이오 시장이 상당히 핫하죠. 흔드는 폭도 굉장히 큽니다. KCTC를 얼마 전에 관중해 놓고 이 박스권 돌파할 때 제일 좋은 자리 매수 타점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매수할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일단 스윙의 개념에서 이렇게 꼭 숨어 들어갈 자리에서 숨어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런 자리들 이렇게 숨어가서 홀딩하고 기다리면 이렇게 돌파하고 나가는 자리가 생기는데, 이 자리의 가격이 24% 갔다가 종가가 13%까지 밀린다 그래서 장중엔 그날은 겁나겠지만
그 다음 날부터 이제 객관적으로 차트를 볼 필요가 있어요. 쭉 당겨서 박스권 하나를 긋습니다. 자, 요까지 또 요까지 이렇게가 돼요. 그래서 이 자리를 뚫어주면 안착하는 자리가 중요한데 정확하게 이날 뚫었습니다. 이날 뚫었어요. 큰 차이는 아니죠. 이날 뚫어서 요렇게 밑에 있는 물량을 싹 잡아먹었습니다. 요렇게 변곡점을 뚫을 땐 제가 분명히 거래량이 실어 와야 된다고 그랬는데 거래량이 빵 터졌어요. 그것도 최대 거래량 뚫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음날 거래량 적게 요 자리 박스권 하나를 정확하게 안 깨고 잘 지키고 있죠. 굉장히 좋은 지표의 이틀이 있었습니다. 그러고서 바로 상 이렇게 날아가는 좋은 현상이 생겼습니다. 월봉에서 바닥 탈출형에 있었는데 한 방에 가장 중요한 월봉 최대 변곡점까지 뚫었어요. 그러면 만약 이 친구를 관중에 넣고 계시다면 이번 달에 지켜줘야 될 자리는 여기입니다. 여기가 되고 가격으로 보면 3,670원쯤 돼요. 그래서 이번 달이 한 15일 정도 남았는데 이번 달에 만약에 더 날아가도 신경 쓰지 마시고 다음 달 초에 이 가격을 딱 찍고 다시 돌아가나 준다면 새로운 지지선이 되고 여기서 다시 돌아나갈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잭팟은 이런 데 터질 확률이 되게 높고 요러거나 일봉에서 이런 모습하고 똑같은 패턴이 월봉에서도 생길 수 있는 그런 찬스가 돼요. 대신에 이 박스권 다시 안으로 들어오면 이 친구는 여기까지가 다시고 깊은 조정이 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수록수도 좋고요. KBS 생명과 라파스가 아침에 좋았었는데 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돼요. 일봉에서 보시면 중요한 변곡점을 다 뚫어놨는데 이 자리입니다. 이 친구는 금방 말씀드렸던 KCDC하고 틀리게 이 자리를 뚫었으면 안착을 해줘야 되는데 안착이 실패해서 3일간 밀렸지만 오늘 다시 두 번째 지지선이 여기까지 와 있는 상태예요. 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오늘 다시 급등을 했고 5일선은 못 뚫은 상태에서 만약에 내일이라도 다시 이런 자리들이 온다면 이런 자리 근처들이 온다면 이 친구는 한 번 더 매수를 해서 좋은 결과를 노려볼 수가 있어요. 주봉에서 추세 우상향을 잘 유지하고 있고 월봉에서 역시 변곡점을 뚫고 돌파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추세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추세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쫓아가서는 이런 좀 무리죠. 이렇게 무리하게 하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황금선 근처로 다시 한번 음봉을 한두 번 조정해 올 때 그때 조금이라도 싸게 사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중요한 화이자 관련주 몇 개와 오늘의 특징주 그리고 제가 매수한 종목의 리뷰를 간단하게 해드렸고요. 딱 장 끝나거나 그렇게 또 이제 중요한 변동 폭이나 변동 사항이 있으면 다시 한번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